이번에는 우리 3월 24일에 이번 달에 보는 3월 모의고사 최종 대비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포인트고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우리 1년 뒤에 이제 고3, 3월을 보니까 계속 1년 동안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아직 우리 선택형으로 바뀌지 않고 고3 때 선택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례대로 좀 말씀드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과 그리고 작문이 출제가 됩니다. 풀이 방법은 자 1번부터 15번까지 즉 우리 문법까지 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얘를 되게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단축시켜서 뒤에 문학하고 비문학을 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을 풀었어요. 선생님 잘 맞았어요. 근데 시간을 확인해보면 조금 더 느린 학생들이 풀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지문이 왼쪽에 화법과 작문을 받아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선택지가 뭐 요 정도가 뭐 깔려 있다고 하고 칩시다. 그럼 맨 첫 번째 파트는 항상 화법이 A 파트로 나와요. 그리고 작문이 B 파트로 나오고요. 합쳐서 W로 해서 C 파트로 이렇게 총 3파트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총 파트당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오는데 그 3문제를 만약에 내가 풀 경우에 풀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문을 먼저 자세히 읽어요. 지문 다 읽었어. 그 다음 문제 봐요. 막혀. 그럼 다시 들어가요. 설렁설렁 봐요. 골라요. 이게 제일 최악의 케이스야. 이렇게 풀었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고 오답률도 높았을 거야. 그러면 바꿔서 해줘야 돼요. 바꿔서. 어떻게 풀이를 해주면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드냐. 지문을 첫 번째는 1문단만 대충 스캔만 하시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요. 문제를 선택지라고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는 선지라고 하는데 그 선지를 확인할 때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로 지문으로 가시갈 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는 거 뭐예요? 글을 처음에는 그냥 스캔만 하다가 문제를 훑고 나서 본문으로 들 때 그때 제대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풀면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독서랑 완전 다르거든요. 독서는 이따구로 풀면 안 돼요. 비문학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 읽고 나서 푸는 건데 화작은 친절해. 문제만 보면 떠먹여줘.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되게 줄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자세히 이때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문제 유형이 요즘에는 1번이 형식 문제, 말하기 문제요. 방식 문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반응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내가 다 읽는 게 아니야. 선택지 OX 판단하는 기준점으로만 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반응 같은 경우는 보기랑 같이 딸려서 나와요. 학생 1번, 학생 2번이 얘기해. 그러면 걔네 1, 2번 학생들이 뭐라고 떠드는지를 요약하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집중력이 애들이 최상이야. 거의 다 맞아요. 알겠죠? 근데 실수를 하면 1번 정도에서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다 마인드로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1번 부분이야. 굳이 따지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11번부터 15번 파트가 문법 파트죠. 이제는 언어와 매체 파트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 언어예요.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2 과정이기 때문에 고1 과정, 즉 내신 과정에서 쌓아놨던 문법 개념들이 나와요. 시험 범위는. 알겠니?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 국어까지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고1에 다 배웠다. 우리는 좀씩 까먹었겠지만 그거를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출제를 해. 알겠죠? 그래서 그 고1 과정에서 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봐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5문제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글 지문이 나와. 얘도 2문제는 2문제에 해당하는 건 항상 이런 글 지문하고 같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13, 14, 15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나 보기를 참고해서 푸는 개념. 그거였거든. 근데 요거를 푸는 방법을 꿀팁은 뭐냐면 일단 두 문제가 있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주로 읽지 않아도 저는 그냥 풀거든요. 근데 글 지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풀다가 문제 풀이를 하다가 막히면 글을 읽는 거야. 정리하면.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문 변동이야. 근데 갑자기 난생 처음으로 들어보는 의문형적 형태로 이런 얘기가 나와. 의문론적 이형태 이런 얘기 나와. 그럼 막히잖아? 그럼 글에 있다는 거야, 설명이. 그럼 그럴 때 글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빠르게 다 읽고 나서 이미 아는 거 다 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들만 얻어서 문단별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파트는 우리가 배운 개념들로 가지고 응용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15번이면 요거를 시간을 확인해 줘야 돼, 얘들아. 풀다가 시간 몇 분인지 거기 살짝 들어가지고 시간을 확인해 줘야 돼. 그랬을 때 20분 정도 내외로 흘렀다면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시작 기준으로 따지면 8시 40분에 시작이거든요. 아침 8시 40분? 9시 정도까지 된다면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 알겠지? 그럼 몇 분 남아요? 60분 남아요. 1시간 남아. 그럼 뭐야? 반을 투자하는 거야. 문학 반, 독서 반. 이렇게. 시간 배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시간을 딱 봤는데 어머 9시가 거의 다 돼. 그럼 요거야? 그럼 빨리 조금 속도감 있게 풀어야겠죠. 자, 근데 25분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25분까지도. 자, 넘어갈게요. 16번부터 45번까지. 문학과 비문학 파트야. 문학 파트 먼저 설명드리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글을 읽기 전에, 시나 소설 읽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하라? 보기를 먼저 확인하라. 시나 소설이 정말 쉽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나오면서 뭘 해주냐면 예고편 역할을 해줘요. 영화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화를 2분으로 요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강 여기서 말하는 주제랑 인물의 각이랑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두 번째는 이건 시소설 둘 다 해당해요. 시를 먼저 볼게요. 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나왔던 문제들이 뭐냐면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 공통 문제들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개별 문제들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6번, 얘가 17번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공통 너네는 나를 먼저 물어보는, 다 물어보는 문제를 풀 거야.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를 풀 거야 하면 이걸 먼저 풀어야 되겠죠. 순서가 16번, 17번이라고 해도 순서에 따라가지 않게끔. 개별 문제를 알면 공통 문제 풀 때 나는 나만 걸러내면 되거든. 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강.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 시험 문제들이 맨날 나와요. 그리고 형식 문제들이 맨날 나오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이걸 먼저 선택하는 친구들이 오답률이 훨씬 더 적어요. 내용 문제를 먼저 풀면 얘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형식만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 거기에 따라오는 효과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인물의 심리 정서 변화가 있다. 근데 내용에 정서 변화가 1도 없어. 그럼 얘가 옳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따라 나오니까 이걸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요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소설 갈게요. 소설 같은 경우는 영화 2시간짜리를 내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한 10분만 쳐다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가 조금씩 나와요.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셋 중에 하나는 대부분 나오거든요. 보기 먼저 읽고 줄거리 먼저 읽어요. 그럼 각이 나오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랬을 때 선택해서 요약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인지를 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형식하고 내용, 즉 서술상의 특징하고 내용하고 맨날 들어가 있는 게 보기 문제야. 보기 내용만 확인하는 거지 문제 먼저 풀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내용 먼저 읽고 서술상의 특징 풀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 딸려있는 적용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내용 문제 풀 때는 내용을 잡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누구 중심으로 읽는다? 인물 중심으로 읽는다. 미나라는 애가 나왔어. 대사가 나왔네. 미나가 뭘 얘기하고 있지? 철수라는 얘기가 나왔어. 뭘 얘기하고 있지? 이게 요약하는 게 관건. 시간을 딱 쳐다봤는데 문제, 시간이 별로 없어. 조절해야 돼. 그럼 뭐다? 요약할 때 앞하고 뒤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 말하는 거. 사람이 얘기할 때 앞부분에서 중요한 얘기하고 맨 끝에서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요걸 중심으로 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학. 고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2나 고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문학은 조금 덜 들어요. 한 25분 정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 애들이 쓰거든요.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문학 파트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파트 가면 세 파트 내지 네 파트가 나온다. 지문이 3개에서 4개 나와요. 봐요. 스캔해요. 그 다음에 어머 내가 제일 극혐하는 과학기술이네? 그럼 난 뒤로 넘어가. 왜 그러냐면 집중력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면 1번이 있고 45번이 있잖아? 집중력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공부를 잘하래도. 알겠지? 우리는 가능성 있는 데서 시험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지 잘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오르면 안 돼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문학 어려운 지문 잡다가 뒤에 진짜 쉬운 고전소설이나 아니면 진짜 쉬운 현대시 놓쳐가지고 선생님 저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오는 애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돼. 어려운 지문이 있다 맨 나중에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 일단 얘랑 비교를 해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와요. 독서는 하나는 글이고요, 하나는 그림과 이미지일 거예요. 그림, 그래프야. 결론은 얘는 응용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3점짜리가 다 여기 배치되어 있거든, 얘들아. 이걸 맨 나중에 가져야 돼. 그리고 얘를 나중에 푸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시간 체크해. 보기 문제 딱 들어가기 전에 시간 체크해요. 시간 체크하고 한 3, 4분 이상 끝나? 그럼 넘어가야 돼요. 과감하게. 알겠지? 3, 4분 이상 끄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너의 문제들이 아닌 거야.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시간 배분할 때 이걸 주의해줘야 돼. 자, 요거는 먼저 스캔해요. 푸는 게 아니야. 스캔. 그래프야. X축, Y축에 질량수랑 에너지가 있어. 그럼 나 글을 읽으면서 에너지랑 질량 봐야지.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팁은 제가 고2 친구들한테 미리 말했지만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1번부터 문학 파트까지 오답이 없고요. 독서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 알겠죠? 이걸 확실하게 끝내줘야 돼. 일단 얘를 앞부분.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 있지 이거. 이건 내년에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할 거야 거의. 알겠죠? 어떤 학원이든 인강이든 다 요거에 어려워하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이거 완벽하게 끝낼 동안 이거를 3학년 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이거 하느라 바쁘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 연도의 목표는 뭐다? 여기 문학 파트에서 다 맞는 거. 화작문에 실수 안 하고 문학 파트에서 다 맞는 거. 그리고 독서 지문에서 뭘 맞아야 되냐면 보기 파트 제외하고 내용 일치 불일치. 이거 먼저 중점적으로 다 봐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 정점적으로 봐준다라고 요거를 중심으로 봐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꾸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내겠다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스킵하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브레이크 걸면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독서 같은 경우는 우리 풀이하면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1시 22분 정도거든요. 뭐 20분이라고 하면 80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시 40분까지 풀 겁니다. 알겠죠? 뭐 2분 뭐 시간 관계 보면서 5분이나 뭐 2분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끊는 연습해줘야 되고, 얘들아. 알겠지? 어제 푼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친구들이 뒤에 부분 시간 배분 못해서 다 찍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거든요. 그런 불상사 없게 여기까지만 해도 30분 남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적어도 2시 10분에는 독서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눠 드릴 테니까 자, OMR 준비하시고 문제 나눠 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주시고, 뒤로 넘겨주시고, 뒤로 넘겨주시고. 봅시다. 작년 3월 모의고사예요. 우리가 오늘 풀었던 게 쉬운 거예요. 1컷이 요 정도가 나왔다? 그럼 엄청 쉬웠던 거거든요. 왜냐면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이게 22년도 작년 거고 23년도가 78.1컷이야. 난이도 조절로 실패한 거지. 개어려웠다는 거예요. 70점대 후반대면 얘들아 2점짜리 우리가 10문제 틀려도 1등급 컷이야. 10문제, 10개 틀려도 1등급이란 말이야.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거든. 그래서 갑자기 또 쉬워졌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적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적정 난이도를 봤을 때 얘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컷이 되게 높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나온다라는 거 알겠지? 아마 80점대 중후반선이 가장 이상적인 등급컷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 있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풀다가 진짜 좀 어렵네 라고 하면 얘들아 쫄지 말고 다른 애들도 다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100점이 아니라 1등급인 거지. 알겠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막 불수능 물수능 있잖아요. 내가 쉬우면 다른 애들 다 쉽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 다 어려워요. 그게 이제 레벨이 맞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서 중간 화작에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내년 3월에 이렇게 틀리잖아요? 멘탈 개 나가요. 올해 수능 봐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에서 틀려? 그러면 애들 멘탈 나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는 선택직으로 바뀌잖아. 선택형으로 지금 이미 선택을 했잖아. 화작 선택한 사람은 공부가 없는데 문제 계속 양을 늘려줘야 돼. 내가 화작을 선택했는데 화작이 틀렸다? 그러면 문제 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게 내년까지 화작에서 오답이 나면 이거는 뭐 계속 그 시간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 다 끝내줘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주의할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 먼저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발표를 시작하면 이러면 바로 1문단 가가지고 OX만 판단해주면 돼요. 알겠죠? 뭐 더 읽고 자지고 필요 없어. 그리고 발표 마무리한다 이러면 바로 마지막 문장 들어가가지고 OX만 판단하면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확인을 하면서 내가 OX를 판단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1번을 풀어주시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읽기도 전에 수어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1, 2, 3만 본문에서 확인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도 리액션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어요. 얘를 요약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3번 문제 풀 때 가장 적절한 것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학생 1번, 학생 2번에 대한 설명 요약 잘 했는지를 봐보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하는 선택지가 있구나 점검하시면서 얘랑 차이점을 보시는 거죠. 그쵸?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고, 안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린 오답만 문제만 볼게요. 7번 바로 가십시다. 7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7번 보세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예요. 문제 바로 볼게요. 7번. 목적이 뭐야? 초고 보완이야. 그럼 뭘 읽어야 돼? 초고를 읽어야 돼. 알겠죠?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약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를 보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미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 자, 기억을 먼저 요약하면 얘들아, 봐봐. 이메일, 전화, 데이터, 종이컵, 승용차 이미 풀어봤으니까 지금 디지털, 즉 데이터 센터에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전화, 데이터, 이 데이터 용량이 어떻다? 딴 것도 비슷하게 많이 나온다. 요게 요점인 거고, 그리고 니은 읽어봤죠? 요약됐나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탄소 발자국이 증가하고 가속화된다.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디귿의 전문가 인터뷰는 뭐예요? 시간이 또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이런 거 개 많이 본대. 그래서 모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자료를 빈번하게 사용해가지고 즉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대. 그러니까 여기 기억, 니은, 디귿에 관련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만큼 쓰냐, 그것이 어떻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탄소 발자국이 증가를 하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얘 문제 풀 때는 봐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멀리 좀 보시면 앞에 자료 설명들이 나와 있고 언급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 선택지 보시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일회용품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플러스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야겠어. 얘들아, 뒷받침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는데 거기에 추가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두 가지 확인하면 되거든, 얘들아. 일단 기억은 완전 심플했어. 이산화탄소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을 때도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확인할 거 뭐? 본문에 초고에 이거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게 초고에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뭘 보고 보완을 하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파트를 봐줘야 되는 거고, 자, 니은 보세요. 발자국 늘어남에 따라 가속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래. 이건 뭐야? 초고 거들떠 필요도 없어. 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보기의 자료에 설명만 OX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국어 자체가 말장난이고 단어를 정확하게 봐주는 시험이에요. 언급이랑 뒷받침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 자, 디귿 보자. 발자국 줄이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송수진을 줄이자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대. 얘도 봐봐. 없는 내용을 그냥 덧붙이는 거니까요. 이 초고를 볼 필요까지는 없고 보기에 대한 자료, 즉 자료에 대한 OX만 판단했을 때 맞으면 맞게 해주면 돼. 알겠지? 4번 보자.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지구온난화 가속화되는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어. 일단 다양화되고 있는 게 기억에서 나타나. 그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밑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대. 주장 뒷받침이야. 표시해줄까? 제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면 법, 규칙이에요. 맞나요? 그죠? 그냥 말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나와 있어야 돼. 그게 제도적인 장치야. 안 하면 벌금 내고 이런 거. 그 주장이 어떻게? 있어야 돼. 어디에? 초고에 있어야 돼요. 그니까 뒷받침을 하고 추가를 하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론은 뭐다? 이거. 너네가 글쓰기 작가라면 이거 어디다 쓸 거니? 초고에서? 마지막 부분에 쓸 거죠. 마지막 문단을 봐보니까 그냥 생활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제도적 장치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주장이 언급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7번 푼 친구들은 답이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느낌대로 옳지 않은 걸로 골랐을 텐데 보기를 보고도 막힌다면 초고를 한번 봐줘야 되겠죠. 알겠죠? 거기에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 알겠지? 다양화되고 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맞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8번부터 뭐 10번까지도 좀 많이 잘 맞았고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화장 연습 많이 풀어봐야 돼요.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아까 언급했던 11번부터 12번 혹은 뭐 13, 14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럴 때 이렇게 지문이 나타난다 했어. 이거 우리 1학기 때 2학기 때 배웠거든요. 시험 부분으로. 그래서 높임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랑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랑 속도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문법 계속 틈틈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1문단 같은 경우 그냥 넘겨줘도 돼요. 자 막혀있던 부분들은 뭐예요? 막혔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 중세국어 부분이었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게. 잘 봐. 중세국어 이번에 3월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중세국어를 보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를 봐야 돼요. 풀이를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다? 현대국어에 대한 설명이 OX를 푸는 거야. 출제 의도는. 왜? 우리 옛날 사람 아니고 중세국어는 암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암기에서 푸는 거는 수능 모의고사 안 나와요. 얘의 설명 OX를 따져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짓은 뭐냐? 앞에 볼게요. 겹쳐져 있는 거 똑같은 거 있죠? 그거 말고 하신 11 겹쳐져 있죠? 다른 거 뭐예요? 하샨, 하신. 이것만 밑줄 쳐서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하시다 현대국어의 시가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인데 얘는 여기서 샤로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판단해주면 돼. 그것만 OX를 따져주면 돼. 그리고 아니면 겹쳐져 있는 거 그냥 제끼고요. 뉘에 해당하는 게 누가구나. 혼, 이게 한이구나. 것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입니까가 현대국어에서 풀이해서 상대 높임인데 여기에서는 선어 발음이 이시 사용됐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보기를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요. 선택지에서 중세국어에선 샤, 현대국어에선 시 사용해서 주체인 대사를 높여준다.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나는 현대국어 기준점으로 갈 것 같아. 여기에서 시가 어디 있는지 먼저 봐줘. 시 이렇게 봐줘. 알겠지? 현대국어 중점적이야. 중심이야. 이거 먼저 봐준 다음에 여기에 샤네. 두 번째 확인할 거 뭐? 누굴 높여주냐? 얘를 기준점으로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하신 일이구나. 그럼 대사를 높여주네. 오케이 정답. 이렇게 골라야 돼. 알겠죠? 다 중점적인 게 다 뭐예요? 여태까지 한 게 현대국어 중점적으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다 보면 지금 다 풀었으니까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보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지문에서. 이거 현대국어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누구를 높여주느냐 이건데 이게 뭘 기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현대국어를 기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국어에 쫄지 말고. 알겠죠? 어찌됐든 11번과 12번은 다 현대국어의 높임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세국어의 원문만 그냥 같이 곁다리로 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골라줬으면 되겠습니다. 12번 한번 고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차례대로 봅시다. 문학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 나, 다 보기 전에 보기 먼저 보라고 했어요. 보기를 봤더니 19번 보기. 해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해학이 메시지 평가하고 웃음으로 이어지는 인질 과정입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웃음 유발이 해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발하는 요건에는 뭐가 있대요? 상황과 언어적인 게 있대요. 상황에서는 요런 게 있겠고요. 언어에서는 요런 게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본문을 보면서 계속 떠올리는 게 아니야.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것만 OX로 따져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볼게요. 얘 문제를 먼저 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 나, 다 요렇게 해서 설명들이 다 들어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나 다는 해학이 중심적으로 주제가 전개된다라는 힌트만 얻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8번과 17번 그리고 16번을 풀 텐데 저 같으면요. 다가 조금 길지만 어차피 얘를 풀어야 하니까 다를 먼저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의 글쓰기만 알면, 글쓰기만 알면 풀 수 있는 따라오는 문제 18번을 먼저 봤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틀린 걸 고르는데 기준점이 뭐예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시어를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텐데요. 요거 다 읽었나요? 간단하게 요약만 해봅시다. 어떻게 독해했는지 점검하는 거야. 돌아내렸다. 뭐 산 밑에 논뿐이었고요. 계속 이렇게 봤더니 우여우여 소리를 치고 꽝꽝 석유통을 두드리는 것. 그게 뭐다? 참새들을 쫓는 것. 그래서 중심 사건인가 중심 관찰 대상은 참새들을 쫓는 것. 요게 파악됐으면 잘 독해한 거고, 그 다음에 참새들은 자리를 못 붙여 하는데 우선 내 옆에 있는 더벅머리떼가 우여 소리를 치고 와라라 날아가요. 그리고 우여 하면서 계속 소리를 치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거, 그죠? 보시면 소리를 치는데 이거 지금 다 뭐 하는 거다? 참새들을 쫓는 거야. 참새들을 안기가 무섭게 피곤한 나래를 쳐야 된다. 참고로 국어에서 나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순 우리말 날개예요. 날개. 알겠죠? 날개예요. 어리에 가도 우여가 있다. 꽝꽝이 있다. 참새들은 쌀알 하나 넘겨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우여 속을 헤매는 비운아들입니다. 사실 애놈들도 고달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광경을 누구랑 바라보고 있다? 나와 내 당나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잘 봐. 자. 여기만 부분 보시면 얘 보고 바로 선택지 가시면 안 돼요. 앞에 뒤에까지 문맥을 빠지고 그 다음에 중간 끊고 가야 돼요. 글이 길면 중간 끊고 가셔도 되는데 얘는 긴 글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뒤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읽고 선택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나와 내 당당이는 한참 바라보고 있고, 얘들아 이거 좀 봐봐 하면서 오뚜기로 시선 집중을 했어. 그치? 그래서 오뚜기를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들한테 갑자기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뭘 미션을 주니? 씨름해라고. 그래서 궁금해야 돼. 왜 이 사람은 오뚜기까지 주면서 씨름을 시킬까 궁금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막 씨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 놈이 이겼어. 오뚜기 줬어. 배가 불렀을 거라. 자, 봐봐. 나는 천석군의 벼 2대를 횡령하고 재산의 7정가량을 손해했대. 1000마리의 참새들은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오뚜기까지 주면서 씨름을 왜 시켰어요? 참새들을 배불리게 하려고. 알겠지? 참새들 배불리게 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까지 나왔어? 마지막 부분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오뚜기라고 하는 소재를 초점을 맞춰보면, 자, 정답 볼게요. 나머지 다 표현법 맞는데 4번 보시면 상으로 내건 오뚜기를 통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 봐봐. 이게 나의 뇌피셜이 들어가면 이걸 옳은 걸로 골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뚜기 자체가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의지, 이게 관념이 박혀 있으면 이걸 맞는 걸로 고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흔적이 없죠.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얘를 A라고 봐줘야 돼요. 알겠죠? 그 A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줘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 그냥 상을 주기 위한 요소잖아. 이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항상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편견을 깨셔야 돼요. 18번의 정답 4번이었고요. 오답 많이 나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뭐 다 맞았긴 했는데요. 정답만 보면 5번 같은 거 보시면 얘들아, 오뚜기 상 받고 기뻐하는 모습 떠올렸을 때 너넨 지금 18번을 풀면서 다를 먼저 조금 그래 대강 구성을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파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마지막 파트. 오뚜기 상 받는 파트만 보면 되죠. 그럼 빠르게 선택지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갔더니 과장에서 희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옳지 않은 선택지 5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알겠지? 그러니까 개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대강 구성을 파악하고 나서 공통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가장 적절한 문제 중에 뭐 어려운 부분들을 보시면 그 푸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나다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형식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려면 풍자가 되어야 되고 까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도 전에 내용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 먼저 풀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들 걷어내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꾸 방식을 활용하는 것 확인하기도 전에 긍정적인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 성찰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 그리고 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2가지 있는지를 봐줘야 돼. 이게 내용인 거예요. 이게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봐봐. 음성 상징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생동감이에요. 이건 항상 변함없는 소재.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봤더니 지금 가나 다의 공통점을 찾았을 때 나하고 다에서 이런 음성 상징어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그리고 막 꽝꽝 뭐 이런 것들 다 음성 상징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골라주시는 거죠. 16번의 정답 5번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서 변화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줄 수도 있는 거고요. 공간의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다 얘들아? 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나는 방금 18번을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3번, 5번을 먼저 체크 해줬으면 돼. 그러면 시간이 좀 줄어들었을 거야. 성찰 1도 없었잖아. 이렇게 체크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구성은 뭐다? 내가 봤던 개별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문제 푸는데 형식 문제처럼 보여도요. 뒤에서 먼저 소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내용 문제 풀면 소거할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파트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지문 가나 볼게요. 가나. 이제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 지문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 3월에서도 아마 맨 첫 번째 독서 파트는 가와 나를 결합해서 물어보는 복합적 지문이 나올 텐데, 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연해요. 왜냐면 문제 딸려있는 문제가 많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져야 돼. 알겠지? 나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 풀 때요? 당연하죠. 다른 지문들보다 딸려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당연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면 나중에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머지 2 지문을 먼저 풀어도 돼요. 하지만 그냥 읽을만 하다면 순서대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가에서 구조만 볼 거야. 다 읽지 않아요. 같이 앞에 볼게요. 지금 다 맞은 친구도, 여기 파트가 다 맞은 친구도 내가 이렇게 풀었는지 이렇게 독해했는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 자, 가 파트 먼저 보시면
16세기, 18세기 유럽 계몽주의가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해서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는 이념이야. 자, 그러면 여기의 키워드는 계몽주의거든? 여기서 언급하는 계몽주의의 키워드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계몽주의, 얘는 구시대 인권의 권위 이건 키워드가 아니야. 키워드는 뭐야? 이성. 이성은 당연히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수식어 빼고요. 이성. 그리고 또 굳이 따지면 인류의 진보. 진보는 뭐야? 발전이거든요. 변화하는 거예요. 인류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이성이 중점적인 게 계몽이에요. 그래서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 시작을 알리면서 이성에 기초한다 쭉쭉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나 나와 있죠. 그러나. 1문단 마지막.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계몽주의가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뒤에 나오는 애들은 이성을 뭔가 깔 거고요. 계몽주의 까겠죠? 대조되겠죠? 보니까 아도르노라는 인물이 나와. 이 학자가 뭐래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제왕의 지음만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며 다른 입장을 제시했대. 그럼 다른 입장을 요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요약을 해줘야 돼. 계몽을 어떻게 보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몽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읽기도 전에 그러나를 통해서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구나. 봤더니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망이 빛나고 있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계몽을 부정적으로 보내. 그지? 그게 요약됐으면 돼. 1문단을 읽으면서 오케이, 계몽주의의 반대 아도르노 이거구나. 그래서 아도르노를 볼게요. 가지문. 자연, 인간의 내적 자연의 지배로 과정이래. 근데 바로 봤더니 첫 번째 단계인 해서 자연이 나와. 그러면 계속 차례대로 뭐가 나오겠어? 이게 나오겠죠? 그거를 생각하고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계몽의 전개를 뒤에서 설명하겠구나. 첫 번째 단계 자연에 대한 지배가 여기서 나오겠구나.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2문단하고 3문단까지는 조금 수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스킵하고 2번, 3번 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단계가 인간에 대한 지배였고요. 조금 독해하기가 까다로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마지막 단계 내적 자연이죠. 요거. 앞에는 뭐야? 자연 지배하고. 두 번째는 노예 부리듯 인간 지배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같이 볼게요. 독해 이렇게 했는지 잘 봐봐.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인 요소를 의미한대요. 근데 애들은 맨날 요딴 것만 봐요. 너무 추상적이거든? 이과 친구들이 인문지문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예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보기 지문의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지금 봐봐. 자연적 요소?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 개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힌트가 나왔어? 내적 자연은 이딴 거래요. 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 감정, 오케이, 욕망, 욕구 이런 거구나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잘 독했죠? 자, 이는 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극을 억압해야 된다. 제가 항상 독해 정규 시간 때 마지막 서술어를 일단 기준점으로 하고 거꾸로 가셔도 괜찮다고 해서 처음에 독해가 어려울 때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인간은 내적 자연을 억압한대요. 그럼 결론은 뭐야? 감정하고 욕구를 억압한대. 근데 출제자의 포인트는 개 쉬운 거 요걸 안 내겠죠. 왜 억압하는지를 내겠죠. 그게 앞부분에 있어요. 왜 억압한대요? 했더니 야, 이건 비합리적이야. 뿐만 아니라 플러스죠.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야. 이렇게가 나는 거야. 이건 당연한 말 아닐까? 컨트롤 가능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은 날리시고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잘 읽었죠? 역설적이게도, 역설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모순적이에요. 자연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가 인간 스스로의 폭력적 지배적 귀결, 이어진다라는 거야. 자,
자연이 몇 번째 파트였죠? 1번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3번이야. 이렇게 해서 귀결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에 인한 불안하고 절망을 감당해야겠대. 감정 욕구를 컨트롤했더니 허무감,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 절망을 감당한대. 이게 복에서 나왔죠. 세이렌. 오디세이에 나오는 세이렌. 이거 스타벅스 로고 알죠? 스타벅스 로고예요, 얘가. 이렇게 인어처럼 이렇게 생긴 꼬리 이렇게 돼가지고 별 박힌 애 있잖아. 그 세이렌이에요. 그 인어처럼 생긴 애가. 여기에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에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할 때. 그니까 좀 약간 미약하잖아, 설명이. 그래서 보기에 자세히 풀어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계몽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돼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내적 자연의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대. 뭐가? 원인을 뭐?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게. 그럼 얘는 계속 무엇을 까나요? 계속 무엇을 부정적으로 하나요? 1문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뭘까요? 계속 계몽을 까는 거예요. 계몽. 이거를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다 계몽이거든. 그지? 계몽을 까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나치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이 보여주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자, 이거에 딸려있는 문제들 틀린 친구들은 얘를 요약하고 들어가 줬어야 돼요. 자, 기억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얘가 관점과 이어지는 건데 봐봐.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나와. 이것만 보면 절대 못 불러. 그럼 앞에 있는 거 혹은 1문단을 요약했어야 돼. 내가 선택지 고를 때 뭘 해줘야 돼? 아도르노는 계몽을 겁나 까고 계몽은 즉 이성이니까 이성 까는 지문을 골라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아니랄까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야만의 쌍이 이성, 야만 이어지니까 둘 다 부정적으로 봤구나 라고 해서 애도를 했대. 알겠죠? 여기까지 읽고 저는 가를 갈 것 같아. 가 관련된 부분들을 볼 것 같아. 알겠지? 21번 갔어야 돼. 가 전체 읽고 21번 갔어야 돼. 21번 봤더니 무슨 마인드가 있어야 되나? 계몽 까는 거 골라야지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을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 옹호? 이건 안 나왔어. 옹호 자체가 안 나왔잖아.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는 맞는데 자연을 중시하는 건 맞지만 사회적 움직임이 다시 없어요. 2번, 계몽주의가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 까는 거죠. 정답 2번이에요. 이렇게 가져야 돼. 마인드가 그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으면 빠르게 고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22번 가볼게요. 22번 보시면 자, A 바로 가볼게. 부하들의 귀를 막아. 부하들이 누구? 인간에 대한 지배. 2번 하니까 그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노랫소리 때문에 유욕하니까 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묶어. 그러니까 욕구, 그쵸? 컨트롤하니까 3번이죠. 내적 자연이죠. 그렇게 해서 골라줘야지. 22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선택지를 먼저 봤었으면 돼요. 뭘 골라야지? 1, 2, 3번을 해당하는 거 골라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풀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3번과 24번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읽고 나서 푸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공통점을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나는 자세히는 안 읽을게요. 요약만 할게요, 여러분. 나 읽었죠? 저는 이렇게 하고 나 읽어요. 나 읽었더니 여기에서는 뭐야? 옛날 얘기들 나와. 그지? 옛날에는 신 중심 사고였대. 그리고 배경지수로 알아둔 게 르네상스가 신 중심으로 했다가 흑사병 걸리고 사람들 다 뒤지면서 신이 이제 없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인간 중심으로 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성을 맹시한 결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또 폭력적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인간의 내면을 그림을 통해서 분출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것을 표현주의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와 대조적인 개념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요? 즉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뒤에서 나오는 계속 여기 앞부분에서 나오는 우리 사실주의. 요거.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이게 사실주의거든. 앞부분 여기 문단 여기서 나왔죠? 사실 눈으로 본대 원근법 중시해가지고 본대로 그리는 게 사실. 내 내면이 너무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 이렇게가 요약이 됐으면 잘했습니다. 자, 20번은 틀린 친구들이 만약에 있으면 순서 정확하게 좀 바꿔보시고요. 맨 나중에 풀었는지 좀 잠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풀었는데도 틀렸다 했다면 여기 뒤를 꼼꼼하게 안 본 거예요. 정답 3번이었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깐 거예요. 지금 나에서 좀 걸린다면 사실주의 애들을 깐 거예요. 이성을 깐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뒤에 부분 4번 고른 친구 보세요. 분석한 두 이론? 이론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또 이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 알겠지? 뭐 하나하나는 뭐 사전적 의미 이거 틀린 친구들은 스스로 수첩에 정리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보기는 참고로 답은 안 맞출 거고요. 자, 보기는 참고로 24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야. 우리 뭐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미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판단해야 돼. 알겠지? 텍스트에서 얘는 뭐래? 표현주의 작가래. 이거 키워드 뽑아내면 돼. 알겠지? 아, 표현주의 작품 해가지고 표현주의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24번을 골라줬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지문으로 갈게요. 자, 김주영의 현대소설인데요.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소설 보시면 29번 풀었으면 오답이 없어야 돼요. 29번이 다 줬어요. 다. 뭘 다 줬어? 구성을 다 줬어. 봐봐. 그날 밤 전후로 달라지는 인물의 행동도 있을 거고 심리도 있을 거래.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정리할 때 이렇게 된대. 그럼 뭐야?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어머 그날 밤을 기준점으로 이전과 이유를 나눠야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서 있잖아.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완전 땡큐로 나왔어. 중략 부분 어디냐? 중략 부분에서 완전 땡큐로 나왔지. 봐봐. 다락에 숨어있다가 엄마한테 발각될 그날 밤 나왔잖아. 대놓고. 엄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쌀밥을 해주셨대. 그러면 엄마랑 우리와의 관계에서 볼 거고 그날 밤 이후는 뒷부분에 나올 거고 이전은 앞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날 밤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구성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앞부분에서는 내용이 뭐였어요? 엄마가 곡식을 숨겨놨잖아요. 그쵸?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도 항아리에 이제 뚜껑을 벗겼는데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대. 그러니까 그날 밤 몰래 본 거지. 근데 엄마가 5손가락에 형용으로 선명한 도전장이 막 이렇게 찍혀 있어. 그래서 얘는 뭐야? 그 심리를 주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손자국 보는 순간 나는 섬찟한 긴장을 느꼈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계속 문단별로 해주는 거 연습을 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관련된 게 뭐였어? 함정의 모순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래서 지독을 왜 물끄러미 계속 바라봤고 했는지를 봐줘야 돼. 봐봐. 우리는 속절없이 배를 굶주려 왔어. 근데 곡식이 개 많아. 개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왜 숨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워했던 적은 없더라고 얘기하고요. 엄마가 계속 숨기고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후에 우리를 몰래 들어간 우리를 혼내는 대신 쌀밥을 해주셨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뒷부분에서는 뭐예요? 엄마에 대한 심리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볼게요. 바로 맞춰보면 그 보기에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바로 맞춰보면 앞에 보시면 자, 우리는 채워진 다락에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 들고 말았대. 그래서 이 다락에 대해서 궁금을 했는데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다른 부분에서 궁금증이 유발됐다라고 나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뭘 확인할 수 있다? 29번에 1번이 지금 나의 호기심이 모두
해석되었다? 이게 바로 틀린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29번에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국어에서 우리 3월달도 그렇고요. 앞으로 내신도 그렇고요. 국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사어가 있다? 완전 주의해서 풀어야 돼. 이게 옳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확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에서 주의해야 될 선지는 한쪽에 메모하면서 듣게. 선지 표현 메모하시고. 주의해야 할 선지 표현은 두 가지로 나올 거야. 옳은 선택지로 잘 나오는 표현이 있고요. 옳지 않은 선택지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옳은 선지 표현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게끔 다 그럴듯하게 말하면 애매하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서류가 예쁜 애 많아? 한여가 잘생긴 애 많아? 뭐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얼추 맞을 거 아니야. 선택지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매한 선택지 범위가 있다면 옳은 선택지로 많이 가요. 그래서 대부분 혹은 거의,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요거는 그냥 맞으면 맞는구나. 그래서 대강 이렇게 해주니까 옳은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지는요, 확답을 주는 거죠. 오류가 발생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이들이 이거 문제 오류 있다고 막 들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는 섣불리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나왔던 모두 단정적인 뭐뭐만 이런 거죠. 뭐뭐만, 이것만 이라는 조사 있죠. 보조사. 그래서 얘는 뭐 확실히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정적 표현 이건 것들을 주의해야 돼. 여기는 정확하게 키워드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굳이 쓴 이유는, 출제자가 쓴 이유는 호기심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호기심이 조금 희석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막고자 이런 부사어를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이다. 1번이 옳지 않은 거 골랐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서술상의 특징만 보면 형식, 가장 적절한 거니까 얘들아. 얘는 소거법을 풀어야 돼요. 소거법. 형식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풀기 전에 내가 기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걸러내줘야 되는데 얘도 저는 앞부분을 먼저 보지 않아요. 보세요. 구조가 이딴 걸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뭐뭐 통해로 되어 있어. 나는 뒤에 부분 먼저 봐요. 왜? 내용 먼저 풀었으니까. 내용 봤더니 갈등이 갈등이 해소되지 심화되진 않거든요. 이것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면을 고백하는 거 폭로 이런 거 안 해요. 긴장감은 있어요. 킵해주고. 미래 일 암시하는 거 없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선택 중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빨리 될 수 있어요. 회상이라는 건 내 경험을 떠올려줘야 되는데 주인공 나와 있고 병치되면 이렇게 동시에 나와줘야 돼서 장면 전환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정답 1번 이렇게 골랐으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절약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27번 틀렸으면 이 내용을 조금 덜 이해한 거야 얘들아. 자, 얘는 뭐예요? 곡식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배고파. 1번인 거죠. 1번. 가장 적절히 그렇게 계속 그 소재는 요약을 해줘야 돼. 함정에 무슨 곡식이 많은데 왜 우리 배고프지? 그게 1번이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 현대소설은 넘어가시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얘도 주의해야 할 부분만 살펴볼게.
사실 이게 고2 작년 건데, 작년 3월 건데 30번 문제는 좀 올드해요. 옛날 균형이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잘 나오지 않은 경향이긴 하거든. 문단 요약만 잘 했으면 됐으니까. 익명 처리라는 건 나와야지만 과정은 절대 없었으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 니은. 자, 이거 문제를 먼저 스캔했으면 문제 31번 풀었을 때 완전 도움이 많이 됐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기호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기억, 니은과 A를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에 대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즉 본문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얘가 사례고요. 예시를 찾아야지 라는 거지만, 기억, 니은은 본문을 자세히 읽기도 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공통점, 차이점 정리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기 기억, 니은을 판단하고 풀 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34번 같은 경우는 보기 해석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요약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왜 건강경 정보가 나왔고 얘는 왜 수집 동의가 왜 나왔으며 얘랑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시켰는지가 떠올라줬으면 34번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 자, 자세한 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정답 위주로만. 법지문이에요, 이거. 법지문. 아까 앞에서 이문지문 배웠죠? 법은 항상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 근데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명시가 줘요. 이렇게. 개 쉬운 거죠. 눈만 달려있으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이게 아니야. 출제 포인트는 뭐? 예외.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조건이 출제 포인트야. 포인트가. 알겠지? 여기서 다 답이 나온다. 제가 매 시간 강조드리는 게,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누구나 출제를 할 때 문제를 먼저 내고 이 글을 써요, 여러분. 어이없죠? 지문을 이렇게 길게 쓴 다음에 이걸 토대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선택지를 먼저 만들고 지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용했던 표현들을 대체해서 지문들을 내주거든요. 포인트들이 다 뭐다? 이거예요. 이걸 안 빠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단만 먼저 보면 중요한 부분 봐봐. A에 대한 설명이야. 개인정보 보호는,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치? 이런 것들 수르륵 넘기고, 봐봐. 사망자에 관한 정보나 단체 혹은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예외. 그치? 그렇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라고. 죽은 사람 안 되고, 단체, 법인 안 된대. 보호해줄 필요 없대.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당연히 주민번호, 성명 이런 것들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게 조건. 예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만 있으면 어머, 보호 대상이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출제 포인트 아닐까? 그지? 당연히 그럴듯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보다는 이런 게 출제 포인트 거죠. 그죠? 막 그래서 뒷자리 부분이랑 결합하면 막 비밀번호 그런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에 관한 게 뭐예요? 지금 문제를 봤더니 A에 관한 사례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뭘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안 넘겨도 돼. 여기 화면만 같이 보면 돼. 여기에서 뭐다? 생전에 모은 사망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장학재단이라고 단체도 나왔잖아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범위들이 출제로 출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 기억, 니은에 관련된 것만 볼게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문제 틀렸으면 잘 보세요. 익명 정보랑 가명 정보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어. 그리고 비교 대조를 한다? 그러면 한 부분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한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인데 앞에 보시면 익명 정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보래요. 잘 보세요. 익명 정보는 이런 수준이나 충분해서 발전을 고려했을 때 복원돼 있는 거. 즉 원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야. 그래서 익명 처리를 마친 정보는 활용하기 어려워. 뭐만 활용해? 여기 분야에서만 활용한대. 우리 맨날 읽지도 않고 맨날 체크하고 바로 내 동의 이렇게 누르잖아요. 회원가입할 때. 그치? 그게 익명 정보로 된다면 그냥 그 용도인 거야. 다시 개인정보로 복원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뒤에 부분 보세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니은이 나왔대. 개인정보를 삭제 혹은 대체했대요. 그리고 추가 정보랑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잘 보세요. 보호 대상이 된다. 봐봐. 이걸 읽으면서 떠올려줘야 돼. 니은이 대놓고 보호법 보호 대상이라고 한다면 기억은 보호 대상일까? 이게 떠올려줘야 돼. 여기서 언급 굳이 안 했거든요. 그럼 봤더니 근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대요. 겹치는 게 뭐니?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럼 보호 대상 아니죠. 왜? 다시 거꾸로 됐을 때 개인정보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얘는 식별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더라도 보호 대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줘야 돼. 알겠지? 지금 함정이 뭐냐면 익명정보, 가명정보, 우리의 개인정보다 보호 대상이 당연히 되지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비교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지금 봤더니 3번. 개인정보 보호 대상, 기억은 아니에요. 식별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판단이 돼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항은 요것만 볼게요. 32번. 32번.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토탈 중에 독서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32번이야. 왜냐면, 왜 좋으냐면 신경향 문제 중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가장적절. 수능에 너무 좋아해. 어떤 뭐 성애자가 있나 봐. 수능에 여섯 개 문제 중에 있잖아. 5문제가 작년에 가상적절이 5개였어. 그러니까 여기 미치고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평범히 너무 좋아하는 문제야. 근데 심지어 뭐냐면 추론 문제야. 왜 이거에 미쳐있냐면 AI들이 너무 미쳐 날뛰잖아.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평가원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유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변별력이 나오거든. 빈칸 부분은 앞뒤 맥락을 보는 거지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 일치 문제는 본문에 들어가 있는지 OX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내용 일치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선택지이 많은데 거기에서 얘에 해당하는 걸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얘의 요약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또 봐봐. 17조에 32번 틀린 질문 보세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잘 봐. 17조는 뭐래요? 소극적인 권. 이는 봐봐. 이 문장 되게 어려워. 그 두 번째 문장이.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대. 잘 봐. 청구권적 성격이 뭐냐 이걸 요약을 먼저 해줘야 돼. 해줬니? 그게 뭐래요? 적극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된대. 그럼 17조가 이 성격이 맞아요? 봤더니 17조가 이 성격이 맞니? 청구권적 성격? 아니지. 이거 대조줘야 돼. 그러니까 17조는 적극적인 성격, 청구권적인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7조만으로 개인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나온 거지. 이 성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잘 봐. 17조만으로 이거를 충분하지 못한대. 왜 충분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그럼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이 성격이 뭐 들어있어서? 자, 17조는 소극적이야. 근데 얘는 불충분한데 왜 그럴까? 앞에서 힌트를 다 줬네. 얘는 무슨 성격이니까? 얘들아? 적극적. 그지? 얘가 소극적 성격이면 얘가 다 충분하겠죠, 조건이. 근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견해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가장적절을 몇 번 골라야 돼? 적극에 관련된 걸 골라줘야 돼. 아니면 청구권적 성격이 골라줘야 돼. 정답 5번이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청구권적 권리의 성격이다. 이걸 골라줬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골라야 돼. 일치불일치 아니다. 이번 연도 3월에서도 이번 달에서도 이런 문제들 2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오늘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학에서 1문제 나왔고 독서에서 1문제 나왔어.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알겠죠? 고3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34번은 되게 허무할 텐데 얘들아, 건강정보가 어디 정보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끝나. 얘가 민간 정보인지 아니면 개별 능력인지 이 부분 보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34번 한번 고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시면 37번만 볼게요. 현대시. 이거 너무 친절한 질문 아니었어요? 이거 시간 많이 끌렸으면 안 돼. 여기는 완전 뭐 요약을 해줬어요. 여기 뭐 감상문을 여기 써놨어. 여거 이렇게 과제 수행록으로. 공통점 봐봐. 이 내용도 다 있어. 어머, 이 상징적 의미도 다 있어. 시간 많이 끌었으면 안 돼. 가에서 봤더니 애들이 자꾸 뭐냐면 이거에 끌려다녀요. 당연히 이거에 해당하겠죠. 내용은 뭐냐면 이거의 OX를 판단하는 거야. 봐봐. 복숭아나무가 타인이래.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래요. 복숭아나무는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근데 그게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 이거랑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지. 이게 내용 일치불일치가 되는지. 당연히 인지하고 발견하고 인식 변화랑 결과할 거야. 왜? 인식 변화는 여기 있으니까. 다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선택지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로운 줄도 몰랐으면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지 이것을 얘들아 앞뒤를 봐줘야 돼. 여기 문맥을 봐줘야 돼. 알겠지? 왜 외로운 줄 몰랐을 거냐 했더니 지금 피우고 싶은 꽃빛이 정말 많은데 외로웠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으면 됩니다. 알겠죠? 35번 맨 나중에 푸셨어야 되겠고요. 푸는 거 좀 볼게요. 어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자, 우리 여기 정규 저랑 같이 한 친구들 많죠? 경어체가 뭐니? 얘들아, 경어체가 뭐야? 어제 대답 못해가지고 내가 어제 혼꾸녕을 냈어요. 오늘은 나오겠죠? 경어체가 뭐야? 나랑 정규 같이 다니는 친구들. 경어체가 뭐니, 연우야? 연진아 뭐야? 경어체. 아, 그렇죠. 일요일 나왔어. 너 뭐야? 자, 경어체는 앞에 공자가 빠진 거야. 경어체. 알겠지? 그렇게 외워도 존댓말이에요. 존대. 뭐만 보면 될까요? 끝에만 보면 돼요. 종결어미만. 그죠? 존댓말인지 반말인지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어제 무슨 경어체 뭐니? 했더니 가벼운 말투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싸맬 뻔했어. 뭐 친근한 말투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머리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존댓말이에요. 정리 꼭 해주시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주 나온 표현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내가 가랑 나중에 복숭아나무가 좀 괜찮아. 그러면 나 가를 중점적으로 먼저 봐주면 돼요. 혹은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이걸 먼저 보거든요. 사실 아까 인식 변화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나타나고 있는데 막 무슨 뭐 이렇게 고백하고 속성 부가하고 강조 이렇게 봤어. 근데 연결고리 보세요. 봐봐. 서리적은 무슨 표현이에요? 종결 표현 중에 의문이죠. 근데 야 너무 춥지 않냐? 이게 확신을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당연히 오류되어 있는 효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색채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야 됐어. 근데 서리적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뭐만 보면 돼? 끝에만 보면 되거든. 거기에서 OX 먼저 걷어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중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었죠? 색채어 나와있기 때문에. 푸른, 흰색 요거 나왔기 때문에 1번이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얘를 이 지문을 풀 때 좀 던지면 안 돼요. 의외로 문제 봤을 때 괜찮아요. 근데 보기 전에 제가 이미지가 나오면 이거 먼저 보라고 했거든요. 이거 봤더니 봐봐. 전철이 무슨 과정이 본문에서 나왔어. 알겠지? 그거를 기점으로 얘를 이제 오류를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두 파트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볼게요. 음성인식 시리아 하는데 아까도 워치에 올렸죠. 시리아 하는데 발음을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쉴 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문장 봐봐. 이러한 기술에는 이게 있고 이게 있대. 근데 바로 뒤에 이게 나왔잖아. A가. 그죠? 그러면 뒤에 요거. 그럼 이 글은 두 파트예요. A 파트랑 B 파트인 거예요. 이게 구성이죠. A 파트는 좀 쉬웠어야 됐는데 이거는 풀만 했어요. 왜냐면 얘는 이 과정이 아까 이미지 도표에서 나왔죠. 그쵸? 전처리부터 차례대로 나왔어요. 전처리 과정은 음절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얘기인 거고요. 문자열, 처리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데 이 교정사전을 기준적으로 수정할 땐 어절단위예요. 내용 일치불일치 지금 틀린 친구들을 힌트 얻었어야 돼요. 앞에서 전처리는 음절이었고 뒤에부터는 어절단위네요. 음절단위로 해결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쌍으로 이루었을 때 봐봐. 하려고랑 하려고 중에 뭐가 더 정답일까? 라고 하는 것을 토탈로 최종 교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야? 빈도수가 더 많은 하려고를 선택했다. 요 정도로 지금 도출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풀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토할 것 같아요. 막 하는데 과정의 그 틀은 알잖아요. 그러면 자꾸 끊어서 선택지 봐도 돼요. 너무 글 양이 많아서 어지러우면 끊어서 전처리 끊고 보고 여기 보고 최종 문자열 탐색 보고 끊고 이렇게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이거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인데 구체적인 예시만 보자. 너네들이 이거 잘 이해했는지 봐봐. 이거는 기술 컴퓨터 시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시험 문제야. 봐봐. 독해에서 다 힌트가 있어. 봐봐. 밥이 된대요. 뭐가요?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 양옆에 1을 넣는 거야. 그랬을 때 편의상 이렇게 나타나는데 밥을은 어떻게? 두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까 밥을이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잘했니? 그 다음에 얘는 밥을 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다? 공백이 이렇게 있어. 먹은 왜? 붙였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호가 됐으면 추출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관련해서 보세요. 요거 틀린 친구 보세요. 이거 그래프 도표 보는 거. 트로주가 문자열에 있대요. 제가 옳지 않은 선택지 아까 방금 뭘 썼냐면 이거 썼어요. 보조사 만 이거. 트로존만을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교정 후보 집합 생성할 때 보세요. 여기 단어로 넘어갈 때 얘는 이 교정 후보를 추출하는 부분들을 주목했어야 되겠어. 알겠지? 봐봐. 디귿 밑에 하려고랑 하려고 모두를 이렇게 해야 돼. 후보를 하잖아. 근데 옳지 않은 선택지로 저렇게 보조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위주로 볼 거예요. 40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좋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저 짓거리를 안 해도. 뭐냐면 봐봐. 뭐가 맞냐? 힌트 줬죠? 여기 있죠?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쵸? 근데 빈도수가 당연히 뭐가 많이 나오겠어? 빈도수가 뭐가 많이 나와야 정상이야? 이게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니야? 그죠? 근데 봤더니 5번만 B가 많아요. 좋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허무하죠. 그래서 정답 5번인데 자,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띄어쓰지, 붙여쓰지, 띄어쓰지. 학생 자체는 101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얘는요 1000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이해했으면 잘 푼 거예요. 40번 이렇게 보시고요. 41번 문맥 틀린 친구들 다 정리해줘야 돼. 자, 요거 마지막 파트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갑시다. 자, 42번 먼저. 뒷부분 고전소설 되게 많이 틀렸던데요? 어제랑 오늘 다 친구들 보니까 요거 자세히 읽었나요? 여기에서 고전소설에서 지금 혼사를 어렵게 만드는, 혼사라고 하는 게 결혼하는 장애 모티브야.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데 반동인물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주동인물하고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어차피 내신대 해요. 문학 내신대 하시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자, 주동인물은 중심인물, 작가의 말 대변하는 말, 흥부놀부 중에 흥부, 반동인물은 놀부, 요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방해를 막 하나 봐. 다 지금 얻었죠? 힌트를. 45번은 되게 많이 틀렸어. 45번 먼저 위주로 보시면 봐봐. 항상 복이 딸려있는 문학 지문 3점짜리 문제는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위자사가 주의를 재물로 이용하여 광제 모습에서 모티브 되어 있다. 봐봐. 이게 본문이야. 뒷부분이 복이야.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이가 나와 있는지 언급이 되어 있는지만 눈으로 보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혼사장의 모티브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본문에서 이 행동을 얘가 하고 있는지를 봐주고요.
제일 선택지의 관건인 건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 돼요. 봐봐. 이것을 강제 결혼을 해야 혼사장애 모티브인 거죠.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틀린 게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틀리거든. 봐봐. 부모의 유언. 이렇게 해라. 후사를 해라. 목숨을 보전해. 근대적 여성의 키워드야. 근대적 여성은 뭐예요? 현대랑 가까운 여성인 거죠. 옛날하고 탈피된 거죠. 근데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죽어서도 막 있기 위해서 막 싫어하는 남자랑 억지로 결혼해. 이게 근대냐고. 연결고리 틀렸다고.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골라줘야 돼. 그리고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정리 좀 하자. 근대랑 반대말이 뭘까? 대조적인 개념이 근대 이전이거든요. 근대 이전. 현대 말고요. 이후 말고요. 근대 이전을 우리는 세 글자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전근대라고 합니다. 꼭 써주세요. 되게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비문학에서도 그렇고. 전근대적이라고 하는 건 앞점자를 쓰는 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올근대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앞점자 써서 근대 이전. 비슷한 말로 뭐요? 선비들, 우리 유교 보이, 유교 걸들 사는 봉건적 시대. 요거랑 비슷하다. 두 문제만 살짝 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44번이었어. 쉽게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거야. 44번에 A를 요약해 줬으면 되겠거든요. 근데 자주 나오는 표현을 좀 정리할게요. 낭자 주인공이고 시비는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심이 나온다. 노비예요. 노비. 심부름금을 하는 시중을 드는 노비예요. 서간도 알아두셔야 돼요. 서간 같은 경우는 서간체라고 하는 문학 갈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집글이야. 편집글. 그래서 앞으로 현대 작품이든 서간 나오면 편집글이다. 그래서 왜 위자사가 자신을 속여서 이 구라를 치고 있는지 이걸 근거를 들었잖아, 얘들아. 근데 언급도 안 되었고 구성도 안 맞는 게 있어. 1번이죠. 자신의 그간의 안부를 왜 안 물어보지? 이 싸가지 없는 거 이러면서 거짓말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게 언급도 안 되어 있고요. 저게 문맥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답 1번이었어요. 마지막 42번만 보고 갑시다. 가장 적절한 건 서술상의 특징. 이번 달에도 시험 볼 때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봤을 때 앞에서 형식이에요. 다. 그죠?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건 내용상 딱 줘요. 교차가 된다면. 알겠지? 꿈속에서 뭔가를 한다면. 근데 이런 부분 안 나와 있죠. 일단 제거를 해줘야 돼. 가장 적절하니까 속아야 돼. 우의는 돌려서 말하는 거야. 돌려서. 알겠지? 그래서 간접적인데 대부분 상징, 비유로 나와요. 비유. 동물 막 나오고 이런 거. 그게 우의적 기법이야. 돌려서 말하는 거야. 돌려서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비유. 액자식 구성도 구성 다 줘요.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는 거. 액자식 구성 없죠? 여러분은 고민했어야 돼요. 2번하고 5번 중에 고민했어야 돼요. 이건 읽어야 풀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걸러놓고 확인을 해주는 위주로 가셔야 돼요. 잘 봐. 이거 이젠 알아야 돼. 1학년 다 마쳤으니까. 서술자가 주관적인 평가,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요. 편집자적 논평이요. 그러면 얘는 큰 따옴표 안에 없고요. 큰 따옴표 안에 없고 서술에 있거든요. 그때 고전소설에서 진짜 많이 나와. 얘들 현대소설에서 이거 나온다 그러면 거의 정답 아니에요. 고전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힌트 없고 맨 나중에 고려주는 선택지야.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외양과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봐주면 돼요. 그걸 둘 중에 하나 판단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근데 우리 그 페이지 바로 위에 부분에 넘기지 않고요. 바로 위에 부분에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는데 서술자의 개입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안 넘겨도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대사를 막 치다가 중략 부분 이후에 막 대사를 치다가 여기에서 봤더니 규중에는 조그만한 처자로 어찌 자객의 3, 4인을 버려놓으면 이것은 범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거든. 주관이거든. 범인이 뭐냐면 얘들아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 그래.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비범이라고 얘기하거든. 알겠지? 여기다가 써주자. 이거 진짜 많이 틀리더라. 어휘를.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얘기해요. 평자가 빠진 거예요. 범하지 않는 사람, 비범한 사람, 이상한 사람, 뛰어난 사람 비범임이라고. 반드시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누구의 관점? 서술자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뒷부분에 한 줄 더, 뭐 두 줄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42번에 2번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자, 요 등급컷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책상 위에 OMR 카드만 위로 올려놓을게요.